자, 첫 번째 연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승환 실장님이십니다. 이승환 실장님으로부터 애트리가 만드는 2030 미래상 기술 발전 지도 2035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실장님은 애트리에서 5G 사업 전략 팀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애트리 기술 기획 전략 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15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지능화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류애라는 핵심 가치가 담긴 선호 미래에 등장할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독창적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신개념 형상으로 구체화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애트리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애트리가 만드는 2035 미래상입니다. 애트리가 만드는 기술발전지도 2035의 어떤 주제 내지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미래 예측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발전지도 2035의 3대 특징을 말씀드리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35 미래상에 대해서 동영상 에피소드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 3편을 가지고 애트리가 생각하는 2035년 미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발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사전적인 의미는 앞으로 올 때입니다. 앞으로 올 때이기 때문에 인간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 짐 데이토 교수는 미래학의 선구자입니다. 1967년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짐 데이토 교수에 따르면 미래학은 하나의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가능한 여러 미래들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경영학에서도 미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드러커 교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래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미래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정문 하백의 그림입니다. 이정문 하백은 미래를 상상하는 대표적인 만화가입니다. 이 화백은 1965년 앞으로 35년 후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서기 2000년대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좌측 그림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공해가 없는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청소하는 로봇 등 다양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미래는 대부분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아래쪽에 소형 TV 전화기가 보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이정문 하백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상상했을까요? 오른쪽 그림에 상상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도로는 탱크의 무한궤도를 힌트를 얻어서 상상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이용한 무전기를 힌트를 얻어서 소형 TV 전화기를 상상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를 다니는 전차에서 힌트를 얻어서 전기 자동차를 상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상상한 것은 그 당시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 예측을 더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지만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로켓이 발사되는 걸 보고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갈 것이라 예측을 했지만 그것은 아직 기술 발전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현실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그 상상이 현실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미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가능한 미래,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는 미래는 가능한 미래보다 가짓수가 더 적어 보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둔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말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짐 데이토 교수나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을 살펴볼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미래 예측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19세기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상상한 100년 뒤 2000년의 모습입니다. 화상회의, 청소하는 로봇, 나르는 우편 배달부, 농업용 로봇, 바퀴 달린 전동 신발, 화장 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상상은 현재 상용화되었거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상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 개념과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그 모양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청소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개념은 집에서 청소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형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개념과 형상 두 가지가 다 같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정확도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상상은 현실로 실현이 됐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유관기관인 IITP는 2019년, 2035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2016년 키사에서도 2045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2019년 공학칼리먼에서는 2059년, 50년 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같은 해 삼성에서도 50년 후 미래인 2069년을 상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문 화백도 2009년부터 다양하게 2041년, 2050년 등 여전히 활발한 미래를 상상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미래 얘기는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관의 미래상들은 그 개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인공지능 로봇, 뇌파 헬멧, 좁쌀 크기 수술용 로봇, 현실보다 더 실감나는 가상현실, 나르는 자동차, 우주호텔, 해저도시 등 같은 비슷한 개념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형상이나 미래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정문 화백의 미래 예측 중에서 달나라 수학여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다양한 기관의 미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정문 화백의 미래보다는 삼성의 미래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해답은 기술에 있습니다. 미래를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키는 기술이 있는 그런 기관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애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트리가 단순히 2035년 미래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트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시키는 기관으로서 기술발전지도 2035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부분은 기술 발전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론 반도체의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크라이더의 법칙과 같이
기술 발전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ICT 분야뿐만이 아니라 비IC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해독 비용, 우주 발사 비용 등 일정한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일정한 법칙을 뛰어넘는 혁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조차도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미래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정문화백은 1960년도에 달나라로 가는 로켓을 보고 수학여행을 갈 만큼 우주 발사 비용이 저렴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기술 발전은 그 예측을 벗어나서 훨씬 더디게 가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트리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기관의 미래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사점이란 서로 다른 기관의 다양한 미래상도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6대 형상그룹 범주 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인간은 전문 지식 중심의 인지, 감정, 지능, 그리고 로봇 같은 비인간 지능, 그 다음에 신체와 결합된 감각 지능 등 세 가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증강된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확장되어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어떤 실제 속의 실제 공간이 됩니다.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동 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왼쪽의 그림처럼 다양한 미래상들이 펼쳐진 어떤 그런 그림들 속에서 인프라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ICT 기반의 융합 플랫폼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2035로 가기 전에 AI를 보는 관점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정보화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바라본다면 AI 중심의 지능화가 어떻게 발전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기술이 존재를 했습니다. 통신과 만나서 다양한 ICT 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ICT 서비스가 발전되고 보편화되면서 그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정보화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I 기술, 실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AI 기술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AI 기술과 초성능 컴퓨팅 및 초연결 네트워킹 기술 등이 융합되어 각종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서비스가 점점 나오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와 마찬가지로 AI 서비스가 발전되고 보편화되고 우리 삶에 녹아들어간다면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기제인 패러다임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발표한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AI를 단순히 기술이나 서비스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 수준의 어떤 변화를 언급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발전주 2035의 3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중심 설계입니다. 에트리가 선호하는 미래는 국가지능화 X 플러스 AI입니다. 여기서 X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AI는 그 모든 영역이 지능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능화의 정의는 인간을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지능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회, 산업, 공공 등 각 분야에서 개인의 행복, 공동체의 성숙, 지속 가능한 성장, 공공 서비스의 혁신 등을 추구합니다. 국가지능화 시대에는 핵심 가치도 변화합니다. 기존의 핵심 가치는 산업발전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국가지능화는 인류애를 핵심 가치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휴먼 오리엔티드 ICT, 인간을 위한 기술로 기존에 추구했던 산업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행복, 생명과 안전 우선 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환적 사고 실험입니다.
전환적 사고 실험은 미래와 기술을 연결하는 신개념 형상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개념 형상은 기술 발전은 물론 미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재에 없는 미래의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현재에 없다는 것은 미래 연구에서 얘기하는 백캐스팅 방법과 유사합니다. 백캐스팅이란 원하는 미래를 먼저 결정하고 역으로 실현 방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서 미래학에서는 당대에 통용되는 생각 또는 생각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개념 형상은 현재 없는 미래 제품 또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래 연구의 백캐스팅처럼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자 고안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개념 형상은 현재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패스트 팔로워에게는 이러한 신개념 형상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팔로워는 앞선 퍼스트 무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개념 형상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지만 그 미래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개념 형상은 미래와 기술을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미래를 백캐스팅을 통해서 미래의 상상력을 연결을 하고 추상력을 통해서 그렇게 상상한 미래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컴퓨팅, 통신,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과 지능화 융합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개념 형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35의 3대 특징은 역할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출연전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 정립을 요구하였습니다. 크게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역할, 두 번째 사회적 역할입니다. 기술적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은 10년에서 15년 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역할을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트리는 기술적 역할로서 국가진흥화 실현을 위해 물리세계와 사이버세계를 융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4.0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기술적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30년 주기로 어떤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민간이 꽃을 피는 구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는 비록 수탈을 위해서 일제가 마련했지만 그 40년도에 물리인프라인 철도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후에 물리인프라인 도로망이 구축되어 그 위에서 민간이 제조업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뒤로 30년 후에 이번에는 사이버 인프라인 통신망이 구축되어 ICT 산업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처럼 30년 주기로 인프라가 정부가 구축을 하고 나서 민간이 꽃을 피웠듯이 2000년에 30년 후인 2030년에는 물리와 사이버가 융합된 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 위에서 국가진흥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역할입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은 국가 사회적 임무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을 명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트리는 인간을 위한 ICT로 국가진흥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적 역할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역할 정의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과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에 정렬되도록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세부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개인의 진흥화의 정책 방향은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한 기회 마련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진흥화를 위해 휴먼 센터드 ICT는 누구나 쉽게 지능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과 일상생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합니다. 사회의 진흥화의 정책 방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의 진흥화를 위해 노화 장애의 불편을 완화시키는 기술, 정서적 소외계층을 위한 소통 공간 기술을 개발합니다. 산업의 진흥화의 정책 방향은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 원천 기술 선도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진흥화를 위해 디스럽티브 ICT는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비대면 기술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진흥화의 정책 방향은 행복을 저해하는 미래 문제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스테이너블 ICT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기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지금까지 2035의 3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3대 특징에 따라서 애트리는 개인의 지능화, 사회의 지능화, 산업의 지능화, 공공의 지능화 등 국가 지능화 전 분야에 걸쳐서 18개의 형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인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개인 비서, 반려로봇, 사고율 0% 자율이동, 디지털 사회복지사가 도출되었습니다. 사회의 지능화에서는 제2의 몸 엑소스킨, XR 감정치유, 엑스버스가 도출이 되었고, 산업의 지능화에서는 환경인지 생산농장, 자율공장, AI 가정교사, 의료 AI 중추, 초공간 서비스, 일라잡이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지능화에서는 AI 군참모, 디지털 쌍둥이 도시, 에너지 거장, 디지털 광화문 광장 및 재난 해결사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출된 형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3편의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3편의 동영상은 한국전자통신위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35년을 만드는 18개의 형상이 어우러지는 미래상의 어떤 동영상을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삶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늘어나는 기대 수명만큼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며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뇌신경과 연결된 엑소스킨은 일상생활의 어떤 돌발 위험에서도 우리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업무 중에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안심시켜줄 디지털 개인 비서가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복잡한 업무 처리까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디지털 개인 비서가 나타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고요? AI가 사람을 대신하여 운전해주는 2035년 미래 세상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걱정 없이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계속하세요. 자동차는 이제 이동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진강 가상현실과 3차원 홀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나만의 스마트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날의 신체와 감정 상태에 맞게 제공되는 감성 콘텐츠가 심신의 회복을 도와줄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면 내가 있는 곳이 학교가 되고 언제든지 현장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계획해보세요. 우리 집과 부모님 댁의 반려로봇들이 도와줄 겁니다. ICT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도 도시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쩍 애플망고 소비가 늘어나 농장이 바쁘게 돌아가던 차에 또 추가 주문이 들어왔네요. 환경인지 생산 농장을 관리하는 AI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장의 기후 조건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인지 생산농장은 각종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자동으로 대응해서 항상 맛 좋은 최상품의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환경인지 생산농장의 주문을 받은 자율공장의 AI는 애플망고, 가공식품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생산 공정을 설정하고 포장까지 알아서 척척 진행합니다. 또한 자율공장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율공장은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2035년 미래에는 에너지 거장이 도시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자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 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농부 아저씨가 군에 있는 아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미리 약속을 했지만 아들이 참여하는 중요 군사 작전회의가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AI 군참모는 지휘관들의 전략 수립에 훌륭한 조언자입니다. 군사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력을 향상하고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군참모가 도와줍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병원 진료 날인데 함께 가지 못해 걱정인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어머님의 진료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글로벌 AI 협진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AI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료 AI 중추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사례와 임상 결과를 분석해서 어머니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ICT 기술의 발전이 더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부터 애트리가 꿈꾸는 2035년 미래로 함께 가볼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사이 실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디지털 트레이너와 운동을 마친 후 미리 준비된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시청합니다. 간밤에 도심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나 봅니다. 드론과 로봇이 건물 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돕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해결사가 향후 재난의 진행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시청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일라자비에서 알람이 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디지털 쌍둥이 도시 구축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네요. 가상의 작업 공간에서 의뢰인과 여러 전문가들이 디지털 쌍둥이 도시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며 협업합니다. 2035년에는 AI가 개인이 원하는 일감을 추천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누구나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엑스버스에서 아내의 버스킹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엑스버스에 접속하니 이미 버스킹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먼저 와 계신 어머니와 함께 신나게 공연을 즐깁니다. 엑스버스에서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도 엑스버스에서 버스킹을 즐기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가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웃 도시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는 현실 세계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디지털 사회복지사 덕분에 전혀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누리고 계십니다. 디지털 사회복지사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언제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이 우리의 일상 곳곳을 바꿔놓으면서 사회와 정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디지털 광화문 광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법과 제도의 개선안을 제공하고 고도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투표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2035년에는 시간적, 공간적,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서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장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애트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ICT로 인류애를 실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